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엔 8강 자재 소요 계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급인 것 같아요. 1급은 이 다음에 나온 품질 경영 관리 쪽 2강 정도 더하면 1급이 될 것 같고요. 딱 8강 정도면 그 생산 2급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MRP 개념 볼까요? 경제적 주문량과 주문점 산정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재고 기법으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IBM의 올리키에 의해 개발된 자재관리 및 재고 통제 기법을 얘기한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 그 순서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가 항상 SNOP라고 부르는 거, 판매 및 운영 계획이라는 곳에서 뭐가 나온다? APP라는 게 나오고요. APP가 나오면 요 APP에서 뭐가 나오죠? 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MPS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그대로 놓겠습니다. APP는 6에서 보통 18개월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아니면 어떤 책에서 1년 단위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보통 회사에서는 12개월로 잘라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총괄 생산 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품목 군에 대한 내용이 많죠. 품목 군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그쵸, MPS입니다. 기준 생산 계획, 주 생산 계획이라는 건데 이 MPS에서 우리가 뭘 구하죠? 얘는 1에서 2주 단위 계획을 갖다 뽑아내서 운영 계획이라는 거죠. 보통 일정 계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제품에 대한 수요량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 MPS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MRP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MRP는 뭘 얘기하냐? 자재를 갖다가 얼마만큼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하냐? 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납기와 자재 수량을 갖다가 우리가 계획하는 기법을 갖다가 MRP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책하고 똑같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재 명세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기록 처리라는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MRP의 입력사항이 아닌 것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림은 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MRP는 재고 수준을 감소시켜서 자재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재 부속이 최소화로 인한 공장 가동 효율을 높이고 생산 소요 시간이 단축되며 납기를 준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MRP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MRP 산출을 위해서는 주생산 계획, 자재 명세서, 그 다음에 재고 이력 처리 필요한데요. 하나씩 알아보시면, 자, 우선은 이 들어가기 전에 얘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종속 수요와 독립 수요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걸 얘기했냐면 종속 수요에 해당되는 제품만 MRP를 할 수 있습니다. 독립 수요라는 거는 만들어진 제품을 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도라든가 밑에 있는 하위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독립수요품은 그냥 완제품, 최종제품, 상품을 사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종속수요품은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될 구성품 혹은 하위 조립품을 우리가 만들어내니까 하위가 구조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생산계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생산계획은 MPS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 스케줄링 해가지고 MPS라고 약자로 표현을 되고 있고요. 주 생산계획 또는 기준 생산계획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총괄 생산계획 밑에 구체적으로 수량을 갖다 계획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다. 1에서 2주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괄 생산계획이 품목 군, 제품 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면 MPS는 그걸 분해해서 제품 단위로 1에서 2주 단위로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 생산 준비 시간 단축, 생산 원가의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입하는 게 MPS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재 명세서는 뭐냐? 자재 명세서는 Bill of Material입니다. 즉 Bill이 뭐냐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어떤 제품을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고 나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빌지. 그것처럼 자재에 대한 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재에 대한 빌지입니다. 즉 상세한 제품 구조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모품목에 대해서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자품목이 어떠한 품목이 규격과 소요량이 들어가는지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제품 구조 정보를 표현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LLC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LLC는 0단계부터 수많은 단계가 있는데요. 1, 2, 3 멀티 레벨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LLC 0이 모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제품 쭉 내려갑니다. 그 구조도가 내려가게 된다. 모자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멀티 레벨로 표현하다 보니까 LLC로 단계를 표현해 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추가적으로 제가 더 써놓은 부분은 1급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지니어링 BOM, BOM이 좀 여러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엔지니어링 BOM은 말 그대로 설계자의 시각에서 본 편의성을 반영한 BOM, 그 다음 매뉴팩처링 BOM 또는 프로덕션 BOM에서 MBOM, PBOM이라고 부릅니다. 생산이죠. 그래서 생산관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BOM, 제조 BOM이라고 얘기한다. 생산 공정의 순서를 담고 있다. 자, 계획 BOM, PBOM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일정을 갖다가 계획을 갖다가 반영하고 있다. 그쵸? MPS에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러 BOM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엄청나게 많은 부품으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 엔진을 갖다가 자동차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엔진 하나거든요. 그럴 때는 옵션처럼 그냥 엔진 이렇게 하나로 보고서 계획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옵션과 관계 있으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게 모듈러 BOM이고요. 역 BOM은 보통 BOM 나중에 구조들을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제품부터 자제품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구조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역 BOM은 뭐냐면 요 제일 말단에 있는 얘 부품이 어떤 모제품들이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요번에는 거꾸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얘가 요 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역 BOM이라 부른다. 그래서 화학이나 제철 같은 산업에서 소수의 종류 또는 부품이 어떤 최종 제품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한 게 역 BO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먼 파트라는 건 뭐냐면 공통 부분이에요. 뭐 나사라든가 볼트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통적으로 단계마다 쓰이는 용도가 있다는 얘기죠. 자재가. 그걸 갖다가 공통 부분으로 놓은 거를 커먼 파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리고 멀티 BOM은 기본적으로 여기 얘가 멀티 BOM이죠. 멀티는 다양한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BOA는 부품 정보뿐만 아니라 라우팅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BOA라고 부른다. 자, 팬텀 BOM이 있습니다. 팬텀 BOM은 눈에 보이지 않는 BOM을 얘기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품목이고요. 포장자재 등 관리상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품목을 모아서 가상으로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기에 따라 틀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얘는 주관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급에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재고 기록 처리입니다. 재고 기록은 재고의 개별 품목에 대해 각각의 상세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기록이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 품목의 수, 발주한 품목, 생산 중인 품목을 기록하고 있고요. 항상 업데이트해야 되며 새로운 입고나 출고 반품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리드타임, 로트 크기, 안전재고, 특별한 내용들로 포함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다음 중 재고 기록철에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품목의 수, 생산한 품목, 그 생산 중인 품목, 뭐 생산한 품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생산 계획 품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금 바꿔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시험 문제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시면 로트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4M이라고 있어요. 4M인데 얘는 나중에 생산 쪽하고 어디하고 품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공정에서 그 위에 하청업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존재하는데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4M이 변경됐을 때입니다. Man, Machine, Material, Method입니다. 즉 man은 뭐예요? 작업자가 변경됐을 때 보고해야 된다. 왜냐면 작업자가 변경되면 제품을 보는 시야라든가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Machine, 기계가 바뀌면 제품을 만드는데 또 다른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Material, 자재가 달라지면 또 품질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메솔드, 작업 방법을 갖다가 선처리, 후처리 그런 것들을 순서를 바꿔버리면 달라지겠죠. 우리도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느냐 아니면 면만 먼저 넣느냐에도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변경되어도 그 번호를 갖다가 다른 로트로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바뀌었다, 뭐 기계가 아예 바뀌었다,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원청업체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좀 관리를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M이라는 것도 있다. 얘도 나중에 시험 문제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ERP 생산은 요약지 중에 요약지이기 때문에 품질 경영 기사나 다른 생산 교재에서 계속 넘어올 수 있습니다. 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요약지이기 때문에 먼저 따는 게 최고 중요하다. 자, 그리고 요건 지금 깨알같이 제가 써놨는데 순수요량 구하는 공식 있죠. 총소요량, 얘는 뭐에서? 우리 BOM 구조도에서 구한 총소요량에서 마이너스 현재고 내 창고에 있는 IRF 재고 기록철에 있는 내용이고요. 얘는 입고 예정 재고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MPS죠. 우리가 기준 생산 계획에 생산이 들어갔고요.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들. 할당된 재고는 뭐냐면 내가 쓰지 못하는 거, 사용하지 못하는 거. 얘도 IRF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빌려 썼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재고들. 그 다음에 안전재고도 IRF 있죠. 그래서 이 순수요량을 구할 때는 BOM과 IRF와 MPS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공식 옛날에는 순수요량 공식이 많이 나왔거든요. 나중에 기출문제에 혹시나 관련 문제가 나오면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라는 공식 하나 써놨습니다. 우측에 총 매출액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누면 재고 회전율이라는 건 들어오고 나갔다는 얘기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MRP 전개 사례가 있는데 전개 사례는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서 그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생산 능력은 작업자 기계, 작업장, 공정 조직이 단위 시간당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생산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캐패시티라는 얘기가 나온다 했죠. 얘도 한번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이 생산 능력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있으면 오히려 더 그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생산량보다도. 자, 그래서 이건 왜 필요하냐? 우리가 RCCP라는 것과 CRP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도 RCCP는 계략적 능력 계획, CRP는 능력 소요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약자만 기억해 주시고요. 영단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계략적 능력 계획은 자 보세요. MPS가 우리가 기준 생산 계획이 제조자원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즉 우리가 MPS를 갖다 계획을 잡았는데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뭐라고요? 계략적 생산 능력 계획이고요. 자, 좀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MRP 밑에가 MPS 밑에가 MRP였죠. 자, 그러면 이 MRP가 또 제조자원을 능력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를 보는 걸 우리가 능력 소요 계획이라고 부른다. 능력 소요 계획은 말 그대로 MRP가 입력 요소가 된다. 얘가 초과되는지 안 초과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CRP 입력 요소라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을 텐데요. MRP에서 산출된 발주 계획 정보, 절차, 확정 조문 정보, 공정 정보, 작업장 상태. 요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MRP의 CRP 입력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한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개념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RCCP와 CRP 차이점, 얘가 또 중요하죠. RCCP는 MPS 플랜이 입력 요소지만 CRP는 MRP가 입력 요소라는 거. MPS는 최종 제품과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자원 요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CRP가 RCCP보다 정확하다. 당연한 얘기죠. 왜? 얘가 그죠? MRP가 CRP고요. MPS가 RCCP니까 결국엔 누가 더 세부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MRP가 세부적으로 내려간 거니까 더 정확하겠죠. CRP를 계산할 때는 생산 오더가 내려간 작업 중인 현장 자원을 필요한 것도 고려한다. 작업 중인 재고는 MRP 전개 중에 스케줄링 레시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RCCP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낸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SCM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SCM은 세 가지 흐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흐름, 정보의 흐름, 재정의 흐름입니다. 요 세 가지 흐름이 있구나 라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는 공급자로부터 고객으로 이동하고요.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재정의 흐름은 거꾸로 고객으로부터 제조회사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의 흐름은 양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SCM 효과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좋다, 다 좋은 거다, 통합적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비용 절감된다, 변화 대응 잘할 수 있다, 구매 비용 절감된다, 효율화된다, 우회 확보할 수 있다 등등등 여러 개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 아주 가끔 1급에서 주관식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캐패시티 용량을 가용하기 위한 측정 공식이 있습니다. 이용률과 작업 효율, 전격 용량이란 게 있는데요. 이용률은 실제 작업 시간 나누기 이용 가능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작업 효율은 표준 작업 시간 나누기 실제 작업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격 용량은 이용 가능한 시간 곱하기 이용률 곱하기 작업 효율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나중에 지금은 암기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씩 1급에서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얘가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없는데 최근에 나온 교과서에는 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내용들이 계속 추가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요, 이 ERP 교재라는 자체가 원래 요약지다 보니까 내용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다룬 것도, 다른 책에서는 좀 약간 간단하게 다룬 것도 있고요. KPC에서는 큰 틀만을 주는 거지, 그 출판사에다가 니네들이 알아서 이 큰 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집어 넣어봐 라는 거죠. 그럼 출제위원들은 그 책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시중에 나온 책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를 하다 보면 어느 출판사에서는 경영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질경영 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더 반영을 했다. 그럼 그 참고 도서를 활용한 출제위원들이 경영기사 쪽에 문제를 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 당연히 다른 출판사들도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또 추가하겠죠.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2급입니다. 여기까지가 2급이고요. 그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급이 시작되는 거죠. 품질로 내려가면 1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급은 지금처럼 생산 계획 분야까지만 보시면 된다. 다음에 강의할 때는 그래서 1급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생산은 1급을 바로 도전하셔도 괜찮다. 근데 그러려면 사전 준비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물류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면 물류가 좀 더 폭이 넓기 때문에 물류를 갖다 공부 안 하시고 생산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좀 부족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물류를 듣고 물류 먼저 공부하고 생산으로 오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제 그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자료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해피캠퍼스에다 올려놨거든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문의를 해주시거나, 자세한 풀이는요, 원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풀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세한 풀이는 저도 오프라인에서는 하나하나 다 문제를 풀 때 풀어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시간에 맞춰서 정말 시험처럼 푸는 걸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그건 불편하시더라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이제 품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RP 인사 강의가 기출문제 강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론 강의에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론 강의는 아마 10월이나 11월쯤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약지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이 강의들은 기출문제 강의는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